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월드헤럴드 독해노트 만드는 것을 직접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헤럴드 수업을 들어보니까 독해노트 만들 때 일단 구조 분석이 안 돼서 구조 분석을 원하는 학생들이 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문맥적 의미로 바꾸는 것을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하거나 추론할 단어, 모든 단어를 알 필요가 없지요. 그 단어를 어떻게 추론할지, 무시할지를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요약, 이 글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글인지 요약도 한번 연습해보고, 이 글에서 사용된 어떤 내용 스키마, 배경 지식이나 필요한 그런 전반적인 언어 논리들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 1, 2회 월드헤럴드 단락으로 4단락입니다. 4단락. 1, 2회 월드헤럴드 4단락에 4페이지 있습니다. 이 강의 들으실 때 여러분들 문장 번호만 매겨주십시오. 마침표 단어로 문장 번호를 매기면 문장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독해노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든 독해노트 올려놓으시고 직역한 있죠? 직역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조 분석을 하기보다는 해석을 제가 똑같은 해석을 3번을 부를게요. 3번. 똑같은 해석 3번 부를 테니까 일단 왜 해석이 이렇게 됐는지 구조를 역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1번. 소크라테스의 기소와 그리고 바로 이어진 처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들은 다소 불분명하다. 그리고 그 바로 다소 불분명하다는 그 혐의, 불분명한 혐의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장된 것처럼 종교와 관련이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번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기소와 그리고 후속의 곧바로 이어진 처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리고 매우 애매하다. 혐의들이 매우 애매하다. 혐의는 매우 애매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장된 대로 종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기소와 곧바로 이어진 후속의 처형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다소 불분명하다. 그리고 혐의들은 매우 애매하다. 그러나 그것이 주장된 대로 종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1번입니다. 자, 1번에 사용된 문법 장치 보겠습니다. 1번에서 첫 번째 후치수식이 전치사 포부터 묶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영어 지문을 찾아가서 괄호를 묶으시면 됩니다. 괄호를 묶어요. 전치사 포 앞에 괄호 열고 그 다음 본동사까지 나오기 직전 처형하는 단어 execution까지 괄호로 묶어요. 그리고 이 전치사 포가 이유를 나타냅니다. 이유. 자, 그 다음에 본동사가 비동사 입니다. 그 다음 a little은 다소, 약간 정도로 풀이되고 다소 불분명하다. 그 다음 그리고 and 있지요. and 다음에 어떤 문법이 적용됐을까요? and 뒤에 사실 주어가 혐의란 단어 the charge입니다. 그리고 보어가 애매하다, very vague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동사 중복돼서 생략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고수라면 주어하고 비동사 생략된 형태의 그 다음 구조, 비동사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but 뒤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but 뒤에 be unlikely to, 뭐뭐와 가능성이 없다, 뭐뭐와 관련이 없다는 수거 be unlikely to 잡아내고요. 그 다음 또 수거가 뭐뭐와 관련이 약간 있다라는 수거입니다. have anything to do with, have anything to do with 이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문법이 접속사 as입니다. 맨 끝에 접속사 as 있죠. as는 접속사지만 꼭 문장이 아니고 뒤에 분사를 써도 되죠. 그래서 as 뒤에 pp가 온 겁니다. 그럼 해석을 pp를 먼저 해석하십시오. claim이 주장하다지요. 주장된 대로, 주장되었듯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적용된 문법. 첫 번째 줄에 전치사 포 앞에 괄호를 열고 그 다음 처형하는 단어 execution까지 괄호로 묶을 수 있었나. 이거 이유의 포입니다. 이유. 그 다음 a little을 약간, 다소라는 해석을 했는가. 그 다음 주어인 the charge와 보어인 very vague 사이에
비동사가 생략된 걸 알았는가. 그 다음 수거 표현, 뭐뭐일 가능성이 없다, be unlikely to. 그 다음 뭐뭐와 관련이 별로 없다, have anything to do with. 이 표현을 알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접속사 as 뒤에 온 것이 pp란 걸 알고 뭐뭐 된 대로라고 적용했는가 그 말입니다. 직역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해 기반 해석은 아니지요. 직역 다음에 저는 의역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역 좀 할게요. 소크라테스가 기소가 되어서 바로 사형을 당했어. 그 사형을 당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상식적으로 사형당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참 모호하다는 거지요. 하지만에 나온 이유는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각종 상상을 할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그럼 뚜렷한 제목도 없는데 왜 사형이 되었나 그 말이지.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종교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이지. 종교의 권위에 뭔가 맞서거나 대항했기 때문에 처형당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의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둘러싸고 설이 난무하지만 그것이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 이 정도 의역 어때요? 괜찮지요? 소크라테스의 처형을 둘러싸고 형집행을 둘러싸고 각종 설이 추측이 난무하지만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 이게 바로 의역입니다. 의역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단지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 말 속에는 이해가 어설프게 드러난 오해의 소지를 남기거나 모호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어려운 말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역을 할 때 모호하고 애매한 말을 쓴다든지 또 약간 허세를 부려가지고 너무 자기만 안다는 그런 티를 과하게 낸다든지 그런 건 의역이 아닙니다. 글이라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자기가 어려운 글을 잘 읽었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쉽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은 어려운 말, 그 다음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말, 모호한 말은 절대 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번 했습니다. 2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 문장. Later, the philosopher and his anti-democratic teachings were seen as 비리리 to 비리리. 자, 2번 문장에서 해석을 또 3번 할 테니까 직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철학자, 즉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 가르침들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여겨졌다. 한 번 더. 오히려 그 철학자, 즉 소크라테스와 그가 반대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테네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여겨졌다. 다시, 오히려 그 철학자, 즉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가르침은 아테네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여겨졌다. 그겁니다. 자, 2번에서 적용된 문법은 첫 번째, 본동사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수동태답게. 본동사가 비동사 were, pp, seen. 그러면 수동태고 과거 시제니까 보다가 아니고 보여졌다, 여겨졌다. 수동태가 반영돼야 됩니다. 그 다음 전치사 as를 살려야 돼요. 뭐뭐라고 이렇게 뭐뭐라고. 원래 수거가 뭡니까? CASB. A를 B라고 여기다 CASB. regard ASB처럼. 이 아이가 수동태가 됐으니 뭐뭐라고 여겨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살려야 됩니다. to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앞에 보니까 위협, 협박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다음 바로 뒤에는 아테네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관계를 보는 거예요. 위협이라는 명사와 아테네의 지도자들, 대상이겠지 대상.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더라.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더라. 이렇게 에게라고 살려주는 겁니다. 자, 글에 대한 의역을 한번 해볼까요? 의역 보자. 이 오히려가 왜 들어갔을까? 이 오히려가 왜 들어갔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라는 접속 부사는 어떨 때 쓰나요? 앞뒤로 주체는 똑같은데 내용만 서로 상반됩니다. 학생들은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영어는 쉽다 이런 거거든. 이 오히려라는 접속 부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오히려라는 접속 부사에 빈칸을 뚫으면 과연 쓸 수 있었겠는지. 오히려. 이걸 퀴즈로 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한 달 과정을 모아서 한 달 동안 도쿄노트 열심히 참여하시고 이 유튜브 채널 열심히 보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내는 퀴즈에 열심히 응시해 준 분들을 내가 한 달 5명 추첨을 할 겁니다. 5명 추천해서 통닭을 한 마리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나갑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잠시 멍 때리는 분들 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오히려라는 부사 레더가 있어요. 이 레더를 빈칸을 뚫었다면 과연 이 레더를 쓸 수 있었겠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피드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의역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반대했다는 거지. 민주주의가 모순이 많으니까. 그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이 아테네의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얘기해졌다. 이건 그대로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번역은 어렵지가 않아요. 오해 소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의역할 필요가 없어요. 의역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세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e city state had just emerged from 쭉 가다가 문장 매우 깁니다. 아우 한없이 나가네요. 야, 해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쿄노트 직역 보십시오. 그 도시 국가는 엄청난 불안정한 시기로부터 이제 막 생겨났다. 제가 in which까지 끊었습니다. 관계대명사 in which 앞에까지 끊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도시 국가는 엄청난 불안정의 시기로부터 매우 불안정하다. 즉 엄청난 불안정의 시기로부터 이제 막 생겨났다. 그 다음 in which부터는 어떻게 끌고 가면 되냐. 관계대명사 in which 앞에 콤마가 있지요. 그럼 뭐뭐에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찾아보면 그 시기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그 불안정의 시기에. 그 다음 영어는 30 tyrant네요. 제3 독재자 정도로 번역되네요. 번역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the third tyrant라고 불리는 반역단체, 뭐뭐라고 불리는입니다.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반역단체는 민주적인 정부를 엎었고 타도를 했고 그 말이에요. 다시 뭐뭐라고 불리는 반역단체가 민주적인 정부를 엎었고 타도를 했고 그리고 잔인한 테러 정권, 독재 정권을 수립했다. 본동사가 두 개입니다. 뒤집다, 엎어버리다 라는 동사 had overthrown. 그 다음 수립하다, 세우다, institute. 그 다음에 콤마 찍고 ing가 3번 나와요. 확인해 보실래요? 내쫓다, 추방하다, banishing. 그 다음 처형하다, executing.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시도하다, attempting. ing가 3개가 나와요. 이 3개가 전부 문장 끝에 있는 ing니까 없어도 됩니다.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문장 끝에 있는 ing는 동사처럼 해석하세요. 근데 이 banish가 보니까 뒤에 공동목적어지요. 처형하다란 뒤에 ing, executing과 공동목적어입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추방을 시켰으며 그리고 처형을 했고 그리고 올리가르킥 모르면 그대로 올리가르킥이라고 합시다. 올리가르킥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시도했다. 올리가르킥한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시도했다. 네, 과도정부겠지요. 자, 3번 문장 번역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도시국가는 엄청난 불안정의 시기로부터 이제 막 생겨났다. 그 시기에 제3 독재자라고 불리어지는 반역단체가 민주적인 정부를 타도를 했으며 그리고 잔인한 테러 정권을 수립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추방을 했으며 그리고 처형을 시켰다. 그리고 과두정치, 영어로 그대로 적어도 돼요. 올리가르킥 지배구조를 수립하겠다고 시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에 적용된 문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which부터 한번 봅시다. 관계대명사 in which는 앞에 콤마가 있어요. 그럼 해석하는 방법이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해석을 하세요.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선행사를 해석하면 돼. 엄밀하게 말하면 which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도시국가입니다. city state.
그럼 그 도시 국가가 그 도시 국가에서가 되는 거죠. 그 도시 국가에서. 그 다음 문법 pp가 있습니다. 뭐뭐라 불리는 cold는 pp지요. 그러면 부르는이 아니고 불리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 다음 동사가 and 뒤에 한번 보실래요? institute가 있습니다. institute가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앞에 보니 반대말이 있지요. 타도하다, 무너뜨리다, overthrown이 있으니 타도하다의 반대말일 거다 생각을 하는 거지. 타도하다의 반대말은 수립하다, 세우다, 굳건히 하다. 그 정도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법이 문장 끝에 완전한 문장 뒤에 온 ing. 이 ing를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이 문장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문장 맨 끝에 올 수도 있어. 근데 맨 끝에 올 때는 동사처럼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banishing, 추방했다, 이렇게 추방시켰다, 다자를 붙여. 그 다음 executing, 처형했다, 다자를 붙여. 그 다음 attempting, 시도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용된 문법이 공동목적어입니다. 공동목적어. 추방시키다, banish. 그 다음 그 옆에 처형하다, execute. 이 둘 다가 공동목적어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받고 있어요. 이 수천만의 무고한 시민들을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수천만의 무고한 시민들을 추방하고 처형했다, 이렇게 해요. 자, 너무 기네. 이 직역 이 의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에 나온 맥락이 뭐지요? 이 문장 지금 이 소리를 뜬금없이 왜 하나? 소크라테스가 1번 문장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종교와는 관련이 없다. 2번 오히려 소크라테스가 평소 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테네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라고 여겨졌다. 그 다음 3번 이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릴 때. 독해하다가 우리말로 아름답게 옮겼어요. 근데 스스로 양심은 알잖아. 내가 이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거달기식으로 번역하고 있는지. 양심은 찔리잖아 사실. 그럼 이 글을 이해했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저는 접속부사를 일부러 넣어본 거예요. 이 3번 문장 앞에 접속부사를 넣어보자는 거지. 어떤 접속부사가 좋을까? 접속부사 넣어볼 시간 드릴게요. 3번 문장 앞에. 3번 문장 앞에 접속부사를 한번 넣어봅시다. 넣었습니까? 뭐죠 정답? 왜냐하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입니다. 바로 앞문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눈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아테네 지배자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눈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를 반대하니까. 왜?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분위기상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국가를 엎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나 저는 사실은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이나 사실은. 그래서 배경 설명하는 거지. 이 3번 문장을 만약에 요약을 하면 이제 의역을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장 의역해 보겠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위협이라고 여겼던 시대적인 분위기,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의역하겠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갖다가 타도하려고 하는, 맞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4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4번 문장. The leader of the 30 tyrant 하고 쭉 나가고 있네요.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역합니다. 직역. 자, 30 tyrant의 리더인, 제3 독재자들의 리더인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아마도 그 교사, 바로 소크라테스지요. 그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을 선고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만들었다는 건 제가 넣은 의역입니다. 자, 한 번 더 직역합니다. 직역. 자, 이 제3 독재자들의 지도자인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아마도 그 스승, 즉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 이 정도로 직역하겠습니다. 자, 이 4번 문장에는 특별한 구문이 몇 개 있네요. 동격관계입니다. 주어 한번 보실래요? 주어의 고유명사가 누굽니까? 크리티아스입니다. 줄리아, 고유명사지요. 그럼 이 고유명사가 많은 사람이니까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한 겁니다. 제3 독재자들의 지도자인 이렇게 하면 돼.
다시 제3독재자들의 지도자인 크리티아스 이렇게. 영어 강사인 줄리아 이렇게 하듯이. 자, 그 다음에 문법 one of 복수명사에게 있습니다. one of 소유격 썼지요. one of the 복수명사도 좋고 one of 소유격 복수명사도 좋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 뭐뭐 중에 하나. one of 복수명사에서 뭐뭐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 그 다음 수거 표현 발견했습니까? condemn A to B, condemn A to B. condemn이 원래는 비난하다는 뜻이죠. 근데 뒤에 전치사 to가 있으니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은 뭐 그다지 의역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직역만으로도 오해 소진 없이 충분하게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직역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의역도 했고요. 제가 특히 의역이 꼭 필요했다 느낀 문장은 1번, 3번 문장입니다. 1번하고 3번 문장은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1번하고 3번 문장은 의역칸을 비워두시면 안 됩니다. 예, 의역칸이 반드시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법이나 그런 수거들이 사용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밑에 보시면 추론하거나 무시할 단어 있죠. 그 단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reason이란 단어 있죠. reason은 이성이란 뜻이 있고 이유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유라고 해야 됩니다. 이유. 그 다음 그 옆에 charge. charge는 뜻이 참 많지요. 여기서는 잘못 또는 혐의라고 해야 됩니다. 혐의. 그 다음 vague란 단어는 앞에 있는 단어하고 비슷해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vague란 단어는 앞에 unclear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ague는 추론할 수 있었어요. 추론. unclear와 동격이다 이렇게.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단어 overthrown. overthrown도 추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institute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세운다가 돼야 돼. 그래서 overthrow는 타도하다, 전복시키다. institute는 수립하다, 세우다라고 서로 반대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impose라는 단어 있죠. impose가 사전적으로는 강요하다라는 뜻인데 대부분 어떤 정권이 나오지요. 정권을 강요했다는 말은 억지로 밀어붙였다 이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부과하다라는 해석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뒤에 세금이 오면 세금을 부과하다라고 해야 되지만 정권을 부과하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impose를 부과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강요하다, 억지로 쑤셔 넣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oligarchic이라는 단어. 이 oligarchic은 추론할 수 있어요. 아, 이 정부, 이 oligarchic이라는 건 다수가 지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추론할까? 이 oligarchic을 어떻게 추론할까? oligarchic. 이것도 두 번째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 퀴즈는 뭐였죠? 2번 문장에 rather라는 접속부사. 이 rather라는 접속부사를 왜 썼는지 근거를 생각해 보시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oligarchic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 oligarchic. 이 oligarchic을 몰라도 추론할 수 있어. 이 추론의 단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2개 드렸네요. 그 다음 connection이라는 단어 있죠? connection이라는 단어는 참 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connection이라는 게 뭐다? 사적으로 안다 이 말이지. 제가 보기에 connection이라는 단어는 사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사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지. 이런 관계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사형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condemn이라는 단어 있죠? 이 condemn은 비난하다가 아닙니다. 비난하다가 아니고 뒤에 전치사 to가 있기 때문에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 선고하다, 판결을 내리다 정도로 번역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거 우리 여러분들 인문학적으로 참 이 어떤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자주 듣습니다. 저도. 예. 김상근 교수님입니다. 김상근 교수님이 그 르네상스 인문학 산책이라고요. 강의를 지금 하신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왜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이 민주주의를, 그죠? 이제 이 글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걸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국가의 제도인데 왜 민주주의를 엎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타도를 하려고 할까? 그리고 소크라테스 역시 왜 민주주의를 안티데모크래틱,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를 했을까? 예, 그런 배경들, 국가가 제대로 되었지 못하니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수의 투표에서 뽑힌 그런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지혜는요, 수호자들이,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나라 안의 특정 요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관해 결정하되 지역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되 대내외적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기는 뭘까요? 수호자는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 용기는 뭐냐? 용기라는 것은 일종의 보존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뭘 지키느냐? 상황이 바뀌었을 때,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지키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상 죽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 절제입니다. 그죠? 시민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하죠. 절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질서라는 겁니다. 특정한 쾌락과 욕구의 억제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각 개인의 혼 안에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만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못한 부분을 제어하면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불린다네. 결국 절제라는 것은 국가에게서나 개인에게서나 더 나은 부분과 더 못한 부분 가운데서 어느 쪽이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나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낫지 않은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야. 민주주의는 뭐죠? 다 한 표라는 겁니다. 다 한 표. 다 한 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지금 플라톤은 굉장히 편파적인 것을 주장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은 플라톤은 잘못 이해. 물론 이것 때문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버머스라든지 칼 포프터서 했습니다만은 비판을 엄청나게 해서 너무 고착화된다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요, 각자가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상호 참견하지 말라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각자 제 구실을 하는 게, 여러분의 구실을 하는 게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왜, 그죠? 예, 왜 민주주의를 거부를 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나은 것,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는 더 나은 것이 있고 더 못한 것이 있는데 더 나은 것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과연 더 나은 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제기를 했나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어떤 내용 스키마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잠시 이제 이 내용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또 글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저도 한 번만 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더 완전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완전 번역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전체 상위 개념식 요약, 그 다음 이 글 전체에 대한 문장으로 푸는 하위 개념식 요약, 그럼 하나 더, 이 글을 입체적으로 요약해서 단락 전개 방식이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국어 비문학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국어 비문학. 자, 소크라테스가 기소가 되어 바로 처형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혐의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교와 관련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와 그의 어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가르침들이 아테네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처럼 여겨졌다. 그 도시국가는 이제 막 엄청난 불안정한 시기에 생겨났는데 그 도시국가에서 제3독재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반역단체가 민주주의 정부를 뒤집어 엎었고 그리고 잔인한 테러 정치를 수립을 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추방을 하기도 했으며 그리고 처형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정권을 억지로 강요를 했다. 이 제3 독재자들의 지도자가 즉 크리티아스인데 그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아마도 그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선고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때는 제가 역을 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의 글쓰기 기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어조는 객관적이죠. 좋거나 나쁘다는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갔죠. 여기서 일어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런 작가의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어조입니다. 입체적 요약에 적으셔야 됩니다. 입체적 요약에 객관적 어조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입체적 요약에는 글의 단락 정해 방식 적어야 돼요. 이 단락 정해 방식 뭐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 같아. 설명하는 것 같아, 설명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시간 절차 순으로 전개하는 것도 약간은 있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 단락 전개 방식은 시간 절차순 전개. 시간 절차순 전개와 그 다음에 설명이다. 시간 절차순 전개와 설명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요약하면 그러면 상위개념식 요약은요. 예, 상위개념식 요약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형, 소크라테스의 사형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배경인 거지. 소크라테스를 왜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소크라테스의 사형에 대한 어떤 그 배경, 시대적 배경. 다시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 이 정도로 저는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풀면 하위개념식 요약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을 작가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다시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둘러싼 시대적인 배경을 작가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위개념식 요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조는 객관적이다. 그 다음에 글의 등분은 되지가 않아요. 이 글은 내가 봤을 때 뭐 2등분이다, 3등분이다, 등분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토케노트에 첨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삭을 하시고요. 저도 여러 가지 방법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단 첫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첫 번째 칠판으로 적어서 보여드릴 것인가, 아니면 뭐 칼라 전자칠판으로 막 보여드릴 것인가 하니까 거기에 제가 쓰는데 치중하다 보면 이 강의할 때 약간 자연스러운 맛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도케노트 만들려고 한 것은 사실적인 글이 아니잖아요.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 단어를 안다고 수거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글이 아니지요. 인문학적이거나 어떤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그런 배경 지식을 약간 담고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글을 이해를 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앉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되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전화번호 다 공유하는 거 알죠? 010-7941-2772 010-7941-2772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방법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첨삭한 거 도케노트를 예습으로 만들고 첨삭을 한 것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줄리아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도케노트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 영상을 보면서 예쁘게 첨삭한 거 있지요? 첨삭한 거. 그 다음에 제가 퀴즈 낸 거 있지요? 퀴즈 낸 거에 대한 정답. 퀴즈 2개 나갔습니다. 그 정답을 우리 학생들이 도케노트에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 해서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뽑기를 해서 1부는 뽑기를 하고 1부는 제가 봤을 때 잘했다 생각이 드는 학생들, 열심히 성의 아주 잘했다가 아니고 실력이 좋아서 잘한 사람, 그 사람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너무 못했지만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그런 정성을 보여준 학생들을 매월 제가 5명 정도 추천을 해서 통닭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라서 어땠는지 저도 여러분들의 반응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촬영에서는 더 꼼꼼하게, 더 재밌게, 더 유익하게 촬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